부산에서 또 서산에서 출발하는 전세선 코스타 세레나호를 예약하신 고객님들이 계신데, 또 예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지? 그렇게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예약을 하신 후에 어떤 것들을 하시게 되는지 그 절차를 한번 안내를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음, 일단, 크루즈 예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은 사실은 우리 고객님들만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넓은 마음으로, 뭐 다른 분들도, 보셔서, 크루즈가, 저희가, 제가 크루즈 여행사도 하고 있지만, 크루즈 교육원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크루즈를 정말 즐겁게, 쉽게, 어, 즐기시고, 하선 후에, 크루즈 너무 좋았다. 정말 공부를 하고 가기 잘했다. 그리고 또 가고 싶다. 또 오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저의 또 의무이자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 고객님들 아니시라도 보시는 것도 저는 기쁨으로 알겠습니다. 왜 공부를 하고 가야 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공부하고 가시면 정말, 음, 두 배, 세 배가 아니라 100배라고 할게요. 공부를 하고 가시냐, 안 하고 가시냐에 따라서 100배 이상의 그런 만족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크루즈 예약을 지금 하신 분들 계세요. 여행은 지금 한일 크루즈가 한국에서 출발하는 전세선 크루즈가 올 8일부터 계속 출발을 하는데 지금 벌써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예약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예약증만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라 그런 부분들은 아직 안내는 구체적으로 받으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상담사님들, 우리 매니저님들께서 밀착으로 이렇게 봐주시면서 또 상담을 해주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의 오늘 이 영상 하나를 꼼꼼히 보신다고 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준비했다가 여행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루즈를 예약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하시는 게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의 경우는 여행을, 크루즈를 많이 가잖아요. 크루즈 또는 해외여행도 갈 때 사실 한 30분 전, 출발하기 30분 전에 이렇게 던져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권이죠.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여권만 가지고 가면 크루즈는 탑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행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처럼 준비를 덜 하고 가자면 저는 사실 크루즈 갈 때 캐리어를 되게 무겁게 가져가요. 왜? 준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할까? 이것도 필요할까 해서 막 던져 넣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반 여행과 결국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준비물은 보시면 되고요. 일반 여행도 보면 해외여행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여행 갈 때 뭐 제주도 2박 3일 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에 이제 해외여행 갈 때는 여권만 더 챙겨 가시면 되겠고, 크루즈 여행 가실 때도 똑같이 해 가는데, 이제 오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것들을 준비를 해 가시면 아마 조금 더 윤택한 그런 여행이 되실 것입니다. 음, 지금 일단 제가 쭉 준비한 부분들이 이 준비물들과 그리고 배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코스타 세레나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옷차림이나 기타 준비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안내를 드릴게요. 못 들었다 하지 마시고, 못 보셨다 하지 마시고, 꼭 공부해 오세요. 꼭 집중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상 드리고 나서, 보고 오세요 했더니, 그런 것 중에 하나겠지 하시고, 안 보시고 오신 분들 많으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왜 안 알려줬냐고 해서 제가 예전에 보내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음, 왜 꼭 보고 오지 않, 꼭 보고 오라고 하지 않았냐고 컴플레인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자, 이 말을 뒤집어 볼게요. 왜? 어, 보고 본 것과 보지 않은 것의 차이가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 이거 지겹다고 빨리 감기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두 번, 세 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크루즈 여행요. 특별한 옷 입어야 되냐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냥 똑같은 옷 입어도 됩니다. 일상복과 똑같은 옷을 입어도 되는데, 대신, 우리가 양복 안 입는다고, 드레스 안 입는다고, 식대 안 들여보내주고, 크루즈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옷을 입어도 되는데, 우리의 아름다운 여행을 위해서, 그리고, 추억을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사진이 크루즈는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사진 되게 화려하게 나오는데 그런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볼 때마다 저도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화려한 옷들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크루즈에서는 정장 레스토랑을 이용할 때 정장을 입고 참석하는 것을 좀 추천을 하는데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짙은 색 정장이나 또는 밴 넥타이, 요즘은 나비 넥타이도 많이들 가져오세요. 정장, 구두 등으로 좀 단정한 차림을 하시면 기분이 좋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한복을 좀 추천하는데 사실은 한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한국 분들이 탑승을 하기 때문에 한복은 저희가 추천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파티복이나 이브닝 드레스, 화려한 원피스나 투피스 이런 것들 좀 준비를 해 가시면 크루즈에서 사진 찰칵 찍으면 진짜 예뻐요. 그래서 그런 화려한 옷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와, 나는 예쁜 옷 입고 예쁜 사진 찍으려고 크루즈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꼭 예쁜 옷들 좀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옷을, 크루즈 선내는 항상 일정한 온도, 선선한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의 경우는 조금 춥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약간 따뜻한 그런 가디건류 정도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지금 5월에 출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런 옷들이어서 무거운 옷은 안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가디건류 이 정도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후는요. 각 나라, 우리는 지금 이제 한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는 대부분 일본과 대만을 가죠. 그때 되면 이제 봄, 여름 옷이라서 그런 옷들 이제 준비해 가시면 되겠는데, 우산, 양산 겸용으로는 저는 상시, 캐리어 속에다 넣어놓으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방수가 돼 있는 점퍼, 이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입니다. 자, 저는 크루즈 갈 때마다 신발이 네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일상복으로 일상에 신는 신발 하나, 그리고 방 안에서 신을 슬리퍼 일반 룸에서는 안 줘요. 그래서 슬리퍼 편한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꼭 크루즈에 가면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운동 신발이 있으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두, 드레스나 파티복 입을 때 신는 구두 같은 거 이렇게 전 네개가 되던데 이렇게 생각하셔서 적당히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루즈 안에서 생활을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편한 신발, 그런 슬리퍼 종류는 있으면 꼭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복인데요. 나는 수영 안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수영복을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 크루즈에서는 수영장뿐만이 아니라도 스파, 자쿠지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반바지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수영복을 입고 가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이기 때문에 꼭 수영복을 가져가셔서 자쿠지도 해보시고 또 스파 사우나도 가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신용카드는 꼭 챙기셔야 돼요. 크루즈에서 승선 후에는 우리가 환전할 때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크루즈 안에서는 현금을 별로 사용할 일이 없어요. 제가 꼭 예를 들어 드릴 때 우리가 찜질방 예를 들어 드리는데 찜질방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달걀 사 먹거나 미역국 사 먹을 때 돈으로 그때그때마다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때 처음에 찍었던 그 열쇠로 한번 다 계산하고 나서 마지막에 정산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탑승하고 나면 선상 카드라고 그래서 포스타 카드라는 카드를 받게 되는데 이 카드는 단카드이자 그리고 내 얼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내 여권이나 마찬가지인 신분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의 신용카드와 연동을 해서 그게 결제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신용카드를 가져오시는데
해외 결제가 가능한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 아멕스 이런 카드를 가져오시는데 또 한 가지 해외 결제를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그 카드를 가져오시면 좋고요. 나는 절대 카드가 없어. 이런 분들 계세요. 가족들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도 절대 없어. 이런 분들은 현금 예치도 가능해요. 그런데 현금 예치는 나중에 현금을 예치를 했다가 다시 내가 쓰고 안 쓰고를 다시 돈을 받아와야 되는 것들이 조금 정산이 귀찮으니 신용카드를 가져오시는 것이 좋고요. 신용카드 중에서 체크카드는 제가 권하지 않아요. 체크카드는 어, 좀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신용카드로 가져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권이나 비자, 우리는 이제 비자는 필요 없고요. 여권이 필요한데, 우리 상담해 주시는 매니저님들께서 여권 등록 시에 아마 꼭 체크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6개월 이상, 만료일이 남아있는 여권을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간혹 손님들 중에서 예전 여권 가져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뭐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준비물인데요. 약 때문에 좀 곤란을 겪으셨던 분들이 조금 종종 계세요. 약은요, 본인이 드시는 약을 꼭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안에도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병원도 있긴 해요. 그런데 굉장히 비싸기도 하거니와 사실은 이제 영어로 통하는 예, 우리가 치료를 받다 보니까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처방을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이라든지 또는 특별한 질환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맞는 약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약을 가져오는 곳이 좋겠고요. 보통 5월이나 이런 봄철에는 지금 멀미를 하거나 그럴 것이 많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나에게 맞는 그런 멀미약 정도 하나 정도 있으면 괜찮겠다라는 말과 그리고 우리 크루즈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멀미약 대신에 생강 그 평강 그리고 가져오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속을 가라앉히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좀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요, 크루즈 안에서는 치약 칫솔을 안 줘요. 그러니까 꼭 자기 거에 치약 칫솔 가져오시고, 남자들은 세면 도구, 요거 또 면도기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거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음, 모자나 선글라스, 선크림 등은 필수적으로 여행 갈 때 가져오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물통을 하나 가져오시는 게 좋아요. 보통 텀블러. 크루즈 승을 하시면 크루즈 안에서 이렇게 병으로 따는 물은 다 거의 다 유료예요. 물론 내가 이제 유료 구매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 방에 처음 갔을 때 놓여져 있는 물부터 유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럼 나는 물을 어디서 먹어? 라고 하실 텐데 뷔페에 가면 무료로 물통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물 받아서 오셔서 내 방에서 드시면 좋은데, 그래서 물통이나 텀블러 등을 가져오시면 굉장히 유용하겠습니다. 자, 다음이고요. 수건도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수건은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수건을 원하는 대로 많이 줍니다.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자, 드라이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드라이기 크루즈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져오셔도 되고요. 근데 뭐 다이슨이나 특별한 고데기나 이런 것들 쓰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원래 드라이기는 반입이 불가하긴 한데 요즘에 코스타 세레나에서는 다이슨이랑 거의 다 반입이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반입이 안 된다고 하면 처음에 탑승 때 수거해놨다가 나중에 하산 때 주긴 합니다. 그리고 절대 안 되는 것들을 다리미는 제가 몇 번 반입을 시도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꼭 내릴 때마다 제가 다시 찾아왔었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지금 5월에는 없겠지만 겨울에 같은 경우는 춥다, 추울까 싶어서 휴대용 전기장판 갖고 가신 분들도 계셨는데 100% 걸립니다. 그리고 소화제 멀미약 등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혹시 어떤 분들이 어떡하지? 내 입맛에 안 맞을까 싶어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한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의 경우에는 김치도 있고 그리고 한국인들을 위한 식사들이 많이 있어서 식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도 한국인의 평생 그 뭐라고 할까? 어,
소울푸드. 네, 소울푸드. 라면. 라면은 좀 가져오시면, 속이 개운하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크루즈에서는 항상 좀 신선한 야채와 과일이 많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없어서 그거 외에 뭐 특별한 것들은 안 싸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뭐 핸드폰 충전기 배터리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거 그 전압이랑 동그란 220볼트도 있고요. 110볼트짜리 일본에서 쓰는 110볼트 꽂는 것도 있고요. USB 잭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양지 건강이란 게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지금 상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지금 룸에 대해서만 예약을 하셨고요. 그리고 계양지는 별도로 구매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대보 가시는 팀, 대만 가시는 팀, 또는 나가사키나 오키나와 이렇게 여러 군데들 가시게 될 건데, 각각의 계양지에 따라서 나는 자유여행 할 거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선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계양지 관광을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니저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런 다른 계양지 관광을 준비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준비를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방이 크루즈는 비행기에 비해서 그 수화물의 용량이 조금 규정이 무섭지 않아요.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까다롭지 않아서 90kg까지도 반입이 되긴 해요. 그런데 들고 다니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런 이제 큰 캐리어 하나와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 하산할 때 우리가 전날 마지막 전날에 가방을 먼저 붙이고 다음날 아침에 하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입을 옷들 담아놓을 거 그런 가방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0볼트, 220볼트 모두 제가 가능하다고 했고요. 자, 다음으로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요. 그 전에 저희가 이 부분은 제가 한 번도 해드린 적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배 구조도예요. 어머 세상에 여행을 가는데 배 구조도까지 공부하고 가셔야 돼요. 네. 해외에서 가야 되냐? 네, 가셔야 됩니다. 제가 요거 딱 보여드리면 좀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여러분. 크루즈를 다녀오신 분들이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픈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크루즈는 정말 좋은데, 어떤 분들이 다녀와서, 나 감옥 살았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 미아됐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나 다시는 안 갈 거야 이런 분들도 계세요. 왜? 크루즈 선사 잘못도 아니고요. 크루즈 배 잘못도 아니고요. 여행사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데 크루즈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크루즈는 정 커요. 많이 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더 크고요. 그리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크루즈를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좀 그 충격이 완화가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대충 생각하시고 가시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지금 가는 코스타 세레나는 11만 5천 톤급 크루즈인데요. 총 데크가 14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방이 지금 각각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또 6층도 있고 7층도 있고 8층도 있고 9층도 있고 10층도 있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 방이 어디 층에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앞쪽도 있고 뒤쪽도 있고 중간도 있고 그 엘리베이터가 총 3개거든요. 어느 쪽에 있는지 공부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우리끼리 약속을 할 때, 여기 뭐 3층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앞에서 만나자 하는데요. 크루즈에 가면 방향 감각을 대부분 잃어요. 내가 이쪽으로 서면 이쪽이 오른쪽이고요. 이렇게 서면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그런데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감이 잘 안 옵니다. 저도 잘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하고 가시는데 제일 많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꼭 알아야 되는 데는요. 9층이에요. 여러분 9층에 뭐가 있냐? 왜 제가 9층이 중요하다고 하냐? 식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 9층의 맨 끝에, 지금 끝에 식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9층 끝에 식당이 있다라는 거, 여기, 그거 기억하시고 가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한 층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3층에 3층.
왜 또 꼭 알아야 되냐? 여기도 식당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3층은 정찬이에요. 3층, 4층에 정찬이 있는데 요 빨간 거 있죠? 그런데 4층은 스위트룸 고객들이 가시는 곳이고요. 3층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모두가 갈 수 있는 곳인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3층에 앞에, 여기 3층에 앞에 베스타라는 정찬 레스토랑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3층 뒤에 캐레스라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럼 3층에서 여기서 놀다가 여기를 가려고 했더니 여기가 막혀 있어요. 가운데가 막혀 있어서 오도 가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자,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쭉 간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 나중에 선상 카드를 받으면 거기 카드에 내가 식사하게 되는 시간과 그리고 식당 이름이 써 있어요. 만약에 베스타라고 쓰여 있다. 그러면 여기 3층 앞에 있는 식당을 가시게 될 거고요. 세리스라 쓰여 있다. 그러면 여기 뒤에 가야 되는데, 5층을 통해서 끝까지 갔다가 거기서 내려가시면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여기까지 9층 끝에 그리고 3층 식당만 알면 이제 그 기본은 됐어요. 왜냐면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다음, 이제 놀고 싶어. 놀아야 되겠죠. 여기 3층, 4층, 5층을 접목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3층 여기 앞에 있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저는 여기를 판테온이 공식 명칭인데요. 저는 시장통이라고 불러요. 시장. 나쁜 거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매일매일 즐겁고 흥겨운 일이 많이 벌어지는 우리의 시장 같은 곳인데요. 여기는 판테온에서 춤도 추고 짧은 자그마한 뭐 이렇게 기타를 쳐주거나 연주를 해주거나 이런 자그마한 그런 행사들이 항상 많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층에 무슨 일 있나 하고 올 때는 이쪽에 오시면 좋고요. 3층에는 안내 데스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무슨 일이 있나 하면 여기 와서 문의하면 좋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3층, 4층, 5층은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4층에는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가운데쯤에 여기 3층, 4층은 막혀 있다고 그랬어요. 3층 가운데에 여기는 지금 예배당도 있고요. 세미나실도 있고 하는데 4층도 아까 식당처럼 여기 막혀 있어서 못 가요. 그리고 놀기 좋아하시는 분들 꼭 찾는 곳이 있는데 디스코가 있어요. 디스코에서는 노래방도 자주 하고 그러는데 4층도 막혀 있어서 못 갑니다. 4층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5층을 통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5층이 중요한 곳이었구나. 가볼게요. 자, 5층은 여기 앞에가 공연장이거든요. 3층, 4층, 5층 우리가 저녁마다 가서 큰 공연들을 보고 할 그럴 아마 특별한 이제 이벤트들도 많이 열리겠죠. 3층, 4층, 5층에서 보시는데 5층 바로 옆에 이렇게 보시면 이쪽 옆에는 그랜드바예요. 그랜드바라고 해서 거기서도 또 흥겨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바, 유료 바이지만 거기서 즐거운 일들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보시면 카지노가 있습니다. 카지노가 있어서 그 5층에서는 이제 또 돈을 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곳들이 있고요. 5층 그랜드바 옆에 면세점이 있어요. 그래서 면세점에서 면세도 하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바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여기 30번 아이스크림 가게네요. 아이스크림 가게 옆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이 바로 디스코텍으로 내려가는 계단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가 바로, 어, 돈을, 일확천금을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시면 28번은 아마도 28번 어디로 갔나? 루나 홀입니다. 거기도 바인데요.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공연들,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보고 보시고 가시면 되시고요. 29번 옆에
거기는 또 큐피드 룸이라고 해서 거기서도 또 즐거운 행사들 그리고 노래방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5층에서 주로 그랜드 바에서 놀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유료예요. 그리고 디스코텍 갈 때는 4층으로 내려가고 루나홀에서는 놀고 큐피드 룸에서도 놀고 카지노에서는 돈도 따시고 이렇게 하는 곳이 제일 많이 하는 곳이 5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층, 7층, 8층이 이제 방인데요. 공부하고 가셔야 된다 그랬어요. 가야 돼요. 이거 나중에 저희 고객님들께는 파일로 보내드릴 건데요. 어, 자, 굉장히 어렵지만 공부하고 가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3층 같습니다. 네. 4층이군요. 한층 더 내려와서, 2층이네요. 자, 2층의 1층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앞이죠? 여기가 앞에입니다. 자, 1층. 잠깐만. 아이고. 10, 11, 9, 10, 11. 네, 좋아요. 여기가 앞이지요. 1층입니다. 내가 나중에 이제 방은 보통 한 출발하기 일주일 좀 전중에 내 방이 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 방이 배정됐다 하면 우리 이제 매니저님을 통해서 내 방 번호를 받게 되면 그때 정도는 나올 거예요. 이걸 보시면서 내 방이 어딘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방이 예를 들어서 2347이다. 여기는 왼쪽은 짝수, 오른쪽은 홀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가운데 있는 이 색이 지금 인사이드입니다. 안쪽 방들, 그리고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데, 1층, 2층은 오션뷰이고요. 오션뷰룸, 제일 앞쪽은 1202호, 1201호. 오른쪽은 홀수, 왼쪽은 짝수. 요렇게 내 방을 쭉 찾으시면 되고요. 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내 방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 쪽, 가운데 쪽, 뒤에 쪽 보시고 나한테 가장 가기 편한 쪽을 하나 딱 기억을 해놨다가 그걸 다니시면 편해요. 그래서 예약하자마자 벌써부터 제가 겁먹게 하면서 공부하라고 하는데요. 요거 먼저 한번 들으시고 가시면 나중에 좀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 방이 지금 6층이다, 7층이다, 8층이다 하신 분들은 아마 6층, 7층, 8층은 발코니룸을 예약하신 분들이 이쪽 바깥쪽을 쓰시게 되시고요. 인사이드 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방이 6403이다. 어딨냐? 쭉 찾아서 6403이니까 오른쪽에 있겠죠? 6403 여기 있네요. 내 방이 만약에 7428이다. 7428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요. 7428이다. 7428. 오, 여기까지 왔어요. 잡아네.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내 방 찾아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특별하게 우리 가족들에게 제가 보너스 한 군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알려드려서 다들 좋아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모두가 아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만 보세요. 11층에 가시면 헬스클럽이 있어요. 11층 앞에 헬스클럽이 있거든요. 11층 앞에 헬스클럽이 있는데 11층 앞에 헬스클럽 옆에 사우나가 있어요. 사우나실. 근데 헬스클럽 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사우나 무료거든요. 요렇게 근데 조금해요. 한 3평 정도 돼서 10명 이상 들어가면 꽉 차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우리 가족들 조용히 해서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하시고 거기서 땀 빼시고 나오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11층 왼쪽 앞에 있어요. 헬스클럽 앞에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층, 저는 지금 11층에 삼사랑 스파라고 스파는 유료예요.
유료 스파가 있는데 뭐 하루에 56불인가 9불인가 되는데 배날에 같은 때는 하루 정도는 거기서 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놀고 싶습니다. 혹시 가족들 중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온 우리 가족이 있다. 그러면 여기 스코기라고 11층에 아이들 노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들 많이 하니까 거기 가셔서 아이들도 함께 즐기는 것도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9층에는, 여기가 9층인데요. 9층에 뭐 있다고 제일 먼저 알려드렸냐면, 제가 식당 있다고 그랬어요. 9층 끝에가 식당입니다. 9층에 수영장이 이쪽도 있고요. 가운데도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뷔페 레스토랑이 있어서, 그거 꼭 기억하시면 좋고요. 가운데는 이제 실내 수영장 있는데 재밌어요. 그래서 구경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즐기기도 하시고, 거기서 뭐 쇼도 많이 하고, 이벤트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러니까 누워서 쉬시기도 하시고, 바다만 물만 그렇게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옷을 어떤 거 준비해 가시냐고 많이들 물으셔서 제가 샘플을 만들었는데요. 한복은 제가 한국에서는 안 가져가는 게 좋겠다 했죠. 유럽 크루즈로 갔을 때 너무 인기가 많아서 초상권 없는 우리 가족들 이렇게 모셔왔고요. 다음, 초상권 없으신 아름다우신 분들, 이런 샘플들 있고요. 초상권 전혀 없는 저입니다. 조금 과하긴 하죠. 그런데 이런 거 만들어서 여러분 어때요? 이거 포샵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진들 하나 갖고 있으면 괜찮지 않겠어요? 아름다우신 김은옥 팀장님, 그리고 바하마 크루즈 갔을 때, 네, 그리고 예전에 검정머리 때, 이런 것들 이렇게 준비해 가셔서 즐거운 사진들 좀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지금 어떤 것들이 있을까 조금 더 볼게요. 자, 지금 이제 기항지 투어, 우리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기항지가 뭐야? 라고 하실 텐데요. 우리 지금 가시는 곳 중에서 뭐 대만을, 기둥을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 들어가죠. 그리고 사세보로 들어가는 분 또는, 오키나와, 나가사키, 미야코지마, 이렇게 가시는데요. 거기에서 내려서 여행하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불포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여행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자유여행 가실 분들은 자유여행 준비해 가시면 되시고요. 공부해서 가시면 되시고, 그렇지 않을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가지고 꼭 가셔라 라는 말씀. 왜냐면 나중에 다 포함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저희가 다 안내장에 이렇게 고지가 되어 있어서 써도 그걸 자세히 보지 않으면 기항지 이런 것들이 익숙지 않으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포함사항, 불포함 사항 때문에 종종 좀 논란이 되기도 해요. 지금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출발하는 우리 전세선 같은 경우에는 하루 18불씩에 16, 지금 16불이었는데 18불 뭐 이렇게 오른 것 같아요. 16불씩의 선상팁이 불포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제가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나중에 결제 나갈 거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일본으로 들어가는 크루즈 같은 경우는 여정에서는 일본 관광세가 기본적으로 1,000엔, 그러면 하나 달러로는 보통 뭐 7.5불에서 8불 정도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나간다는 것과 술은 불포함이고요. 기본적인 음식은 다 포함인데 내가 뭐 유료로 사 먹겠다 하신다고 하면 유료 식당이 따로 있고요. 피자도 유료이긴 합니다. 그리고 술 가져갈 거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예 반입 금지입니다. 우리가 크루즈 타기 전에 면세점에서도 산 것은 가실 때 이제 거기에서 수거해서 하산하기 전날에 그렇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 이제 여행 준비가 마쳤다. 그러면 여행 날 이제 부산이든 서산이든 인천이든 우리가 이동하는 시간을 준비하시면 되실 텐데요. 보통 이제 우리 크루즈에 출항 시간이 있잖아요. 수속 시간은 보통 한 4시간 정도 전부터 돼요. 우리 배가 저녁에 한 8시에 출발한다. 그러면 수속은 보통 한 4시에서 4시 정도 이렇게 될 거고요. 4시에 출항한다. 그럼 한 12시 정도 그때부터 수속을 할 겁니다. 절대로 아무리 늦어도 1시간 반 이전에는 도착을 하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본적으로
예약을 하신 후에 알고 계시면 좋을 그럴 것들을 제가 안내를 드렸고요. 요거 외에도 좀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신다고 하면 댓글에도 남겨주시거나 매니저님들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즐겁고 행복한 크루즈 여행을 위해서 저는 더 많은 여행을 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